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경제조치 보험 365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의사가 가난해서 치료를 받기 힘든 암 환자 200명의 밀린 치료비를 전액 탕감해준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특히나 이제 포기하는 이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매년 수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해외 토픽에서처럼 병원비를 깜짝 대납해줄 그런 의사 선생님도 없는 현실에서 사실 믿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보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더욱더 올바르게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암보험 그리고 이제 보험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정보도 전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딱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연락주세요. 무료입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입니다. 모두 다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저희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분들을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치료비 탕감은 못해드릴지언정 그보다 더 실속 있는 암보험을 알려주는 두 분이시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한 조석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대되는 두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김희한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치료비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암보험들 한두 개씩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암보험이 모든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암보험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내에 34개의 보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34개의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다 다르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34개 회사를 다 알아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함축적으로 가장 유리한 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석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또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인사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연휴 때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재방송으로 그 사랑과 월을 보시고 그리고 끝나니까 그 요즘은 또 비슷한 게 에로 뭐 이렇게 뭐 부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에서 보니까 이게 다 보니까 다 내용들이 이렇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드라마를 보시길래 어머니 이제 이런 거는 좀 말고 희망찬 드라마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왔는데 암도 이제 아마 지금 올해 우리 박스경제TV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에는 뭐 아무나 투자해도 좀 올랐지만 올해는 좀 전문가 영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도 아무거나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실 봤던 그런 것들을 좀 떠나고 정말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권해드리는 암보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손해 없는 것으로 오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험도 잘 들어놓으면 이제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들어놓으면 이것도 전쟁이거든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랑만 넘칠 수 있도록 그 정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보험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다른 질병보다도 암은 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을 좀 들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보험 가입률 그러니까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김희아 전문가님? 우리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 실손보험이라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가입자가 약 한 85%가 넘습니다.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요. 실손보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암보험 하나는 꼭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국민들 한 분 중 2개 정도의 암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보험협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보상받는 금액
암에 걸렸을 때 얼마를 수령하느냐? 평균적으로 1,200만 원밖에 수령을 못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가 보험을 준비를 했지만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상받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수령 금액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암보험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암보험, 뭐 실손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어놓으셨을 텐데 특히나 이제 암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을 또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암보험을 이렇게 좀 들어놓은 그런 또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개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개 가입하면 좋은 건가요? 당연히 많이 보상받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은 보험금 부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시청자분들 이제 지방 같은 데 놀러 가시면은 공갈빵 보셨나요? 굉장히 크기는 큰데 먹으면 그 안에가 다 비어 있잖아요. 암보험도 내가 여러 개를 가입했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앞서서 보험사들마다 암보험을 판매하고 보상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발병률 높은 암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 이런 암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하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걸리지 않는 뭐 혈액암, 뼈암, 뇌암 이런 암들은 많이 지급하는 이런 암보험을 가입하면은 공갈빵 같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내 보험이 그렇게 가입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빵 이름 참 오랜만에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만큼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이제 보험료만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암보험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암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필요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서 관련된 도움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앞으로 리모델링 신청하신 분이 또 있다라고 해요. 근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과 관련해서 고민이 또 그동안 굉장히 컸던 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석근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시청자분들은 시청자분은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암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암보험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해뒀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문의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보험은 이제 암보험 이렇게 10년 만기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되게 저렴하죠. 하지만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앞으로 3년 뒤, 2-3년 뒤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큰 상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60대에 가장 많은 암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짧은 만기로 하셨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암보험을 또 하나 더 드셨죠. 1년 뒤에 가입하신 뒤 1년 뒤에 더 가입을 하셨고 그래서 또 21,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자녀 보험료가 10년간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또 4년간 낼 보험료지 그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40년은 더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종신보험 이게 뭡니까 시청자 이게 공갈빵이죠. 잘못 가입한 거죠 이게. 보험료 많이 내니까 내가 보장 많이 되겠다. 잘못한 이 공갈빵 같은 보험으로 정말 58세 주부분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보험을 또 이렇게 세 번째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세 개 더해보니까 26만 원 정도 됐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5,500. 근데 이거 두 개는 향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뭐 8,00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0대의 주부님의 보험 가입 현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암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준비를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암과 관련해서 보험을 좀 들어놓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 암보험이 그렇게 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만기 또한 짧게 들어놓아서 더욱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장 부분들은 좀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뭐 많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장을 받고 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사연들이 많은 보험료 대비 보장이 그만큼의 혜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6만 원 정도 보험료 이렇게 살펴보시면 10년 갱신형에 그냥 딱 암 진단비 2천만 원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1년 뒤에 가입하셨는데 암보험 2천만 원 진단비만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혜택 보니까 암 진단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남녀 생식기한 빠져 있죠. 갑상선암은 1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뇌질환 중에 뇌출혈이 가장 발생 확률이 낮은 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뇌출혈만 되고 중풍 안 되고 뇌동맥류 안 되고 급성 심근경색만 되니까 협심증은 보장 안 되고
뭐 심부전증, 부정맥, 심장판막 질환, 기타 심장 질환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낮은 확률의 높은 질병들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수술비도 굉장히 부족하죠. 최대가 사실은 5종이 50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3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적죠. 뭐 1종은 한 1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암 입원 일당도 이렇게 3일 초과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 대비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셨습니다. 네, 지금 보장 분석을 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보험도 저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이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암보험을 잘 들 수 있을까? 암보험 들 때 체크해 둬야 되는 거는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김미아 전문가님 뭘 생각해 둬야 될까요? 보험은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암에 걸리는 게 조금 다른데 그래서 각 성별별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 1위부터 10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좌측이 남성분이고요. 우측이 여성분입니다. 남성분들 먼저 볼게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입니다. 그리고 2위의 암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있고 3위에 이제 남성분들만 해당되는 전립선암, 그리고 4위에 갑상선암, 그리고 7위에 방광암이 있습니다.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남성분들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그리고 2위가 유방암, 3위가 대장암이고요. 그리고 5위와 7위에 자궁암이 있습니다. 이 암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암들을 보험사들이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소액암으로 지급하고 있고 생식기암에 뭐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암들이 다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국내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험사들마다 암의 보장 범위 그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근데 생명보험사에 가입했을 때와 손해보험사에 가입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먼저 가장 우측에 유사암 먼저 볼게요. 유사암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병률도 높은데 완치율도 높은 암들이에요. 그래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 앞서서 여성암 1위와 남성암의 4위를 차지했죠.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 지급금을 줄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대장전막내암이라는 암이 과거에는 일반암이었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들어오면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앞서서 기억나시겠지만 남성분들 대장암이 몇 위에 있었죠? 2위에 있었고 여성암의 3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생식기암 볼게요.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식기 구조의 암들인데 이 암들도 상대적으로 좌측에 있는 뭐 간암, 폐암, 위암보다도 치료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진 않지만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암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보험금 지급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줄여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전막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을 보상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크게 분류하면은 손해보험 회사들이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유사암으로 빠진 시기도 있고요. 소액암으로 분류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모든 암에 일반암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병률 높은 암에 보상 금액을 줄여가는 회사를 가입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비교를 좀 더 꼼꼼히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또 해두셔야 되겠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발병할 수 있는 암의 종류들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준비를 또 해두셔야 되는데 보험사별로도 이게 또 분류가 또 나뉘어진다라고 하네요. 이전까지도 저희가 짚어드렸으니까 유의해서 보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별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지 이것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 네,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먼저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사들이 가장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하는 암보험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입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고, 생명보험사는 암진단비 가입 금액 10% 또는 20%만 지급을 해요. 그러면 300만 원 또는 600만 원만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이 대장전막내암, 남성암의 2위와 여성암의 3위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은 금액을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암 같은 경우 유방자궁, 전립선, 방광암인데, 손해보험사는 지금 일반암으로 내가 가입한 암진단비 3,000만 원 모두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20% 또는 40%만 보장해요. 그럼 600에서 1,200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치료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해서 내가 보험사한테 보험금 지급을 적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는 게 더욱더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해보험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의 암들이 일반암입니다. 뭐 위암, 간암, 폐암 뭐 이런 암들 모두 다 일반암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액암이라 해서 보험사들이 암진단비 뭐 1억 원, 2억 원씩 드립니다. 이런 암들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혈액암, 뼈암, 뇌암 막 이런 암들이에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암입니다. 그래서 전체 암 환자의 한 0.1%에서 0.7% 정도가 혈액뼈암, 뇌암에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사는 고액암에 뭐 췌장하고 식도, 뭐 간폐가 추가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앞서서 기본 3대의 고액암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을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사가 더욱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과거에 뭐 2014년도부터 17년도에 손해보험사 준비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꼭 보험증권 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 손해보험사 암보험이 특히 대장전막내암, 유사암으로 분류되고요. 생식기암도 생명보험사처럼 손해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액암으로 20% 또는 40%만 지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회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상 금액으로 또 따져보니까는 확실히 다른 점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별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보험증권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또 보면서 나눠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고민들 같이 또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오늘 그 리모델링 주인공의 사례까지 좀 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모델링의 주인공은 가족력 때문에 암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암 발병 시에 보험 혜택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생명보험사에 암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서서 발병률 높은 여성분이죠. 유방하고 자궁 그리고 방광, 대장전막내암이 일반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수령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를 했지만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갱신형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 지금은 보험료 납입하는 게 적지만 10년 뒤에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두세 배로 확 급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50,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갱신형, 20년,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장기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0대 미만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서 납입이 끝나고 남아있는 만기를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도 적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험료까지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네요. 혹시라도 비슷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는 분들은요, 조금 서둘러서 보험 리모델링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시죠. 자, 지금부터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리모델링 결과 그러면 조석훈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서 뭐 필요한 보험들이 있으면 사실 좀 남겨드리고 하는데 대수술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바꿔드렸고, 보험료는 25만 원이 부담되시는 상황은 아니었어. 그 25만 원에 좀 맞춰서 해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정리를 했어요. 기존 보험료는 10년 단위의 짧은 갱신형에 사망보험금이 많이 들어간 종신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58세 주부분이시고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정리를 과감하게 했고요. 자, 아직 60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20년나 100세 만기입니다. 비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 안 올라가는 겁니다. 20년간만 이제 내시면 되는 거고요. 15만 7천 원으로 해서 정말 가득 차게 해드렸어요.
여기 뭐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암 진단비 아까 우리 김희연 전문가가 얘기했던 여성 생식기암, 갑상선암 뭐 이런 것들 다 가득 차게 해드리고 각종 뭐 수술비, 입원 뭐 이런 것들 다 넣었더니만 15만 원 정도 정말 풀 담보로 해서 넣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 관련돼서는 정말 더 아무래도 니즈가 있었고 또 필요성을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더 암과 그리고 3대 질환을 더 추가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비보장은 뭐 전보험사 1년 만기 갱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 저렴한 보험사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가입을 시켜드렸더니만 26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보험료는 비슷하죠. 보험료는 비슷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보장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을 좀 이렇게 바꿔드렸는데요. 보험료가 비슷하다 보니까는 이거 뭐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험과 관련해서 보장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장 부분들 그럼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실비보험이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 실제로 손해본만큼 돌려주는 실비보험 없었는데 저희가 20개 보험사 비교해서 저렴하게 해드렸고요. 생식기암이 갱신형으로 있었죠. 10년 단위 갱신형. 근데 이제 보험료 안 올라가는데 우리 6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 갑상선은 600만 원밖에 없었죠. 이거 보험 2개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만 됐죠. 기존에는 뇌출혈만 됐습니다. 그죠? 머리 밖으로 정말 뇌가 피가 터져야 되는 그런 뇌출혈만 됐는데 모든 뇌질환에 관련돼서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 비갱신형, 여기는 다 비갱신형입니다. 그죠? 여기는 급성심근경색 됐는데 보장 범위 역시 넓혀드리고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질병 상해 관련된 수술비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1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다였는데 각각 보장받을 수 있게 뭐 백내장서부터 뭐 요실금서부터 어떤 뭐 수술이 발생했을 때 그 경중에 따라서 다 각각 받을 수 있게 종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2대 질환 수술비 매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는 저희가 키포인트로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안 올라가고 수술비는 많이 반복적으로 병원비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게 해드리는 최종 결과물이고요. 이 진단비를 통해서 내가 소득이 줄어들거나 병원에 있어서 아니면 치료를 받는 과정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리고 병원비보다는 많이 나오게 해드리고 실비보험으로 그것도 청구해서 돌려받게 해드리는 이런 삼중적인 리모델링을 해드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리모델링 전후의 보장들을 보니까는 좀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50대 주부의 보험 리모델링 좀 도와드렸습니다. 특히나 암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배씩 크게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도와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암 외에도 요즘 굉장히 걱정 질환으로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질환과 관련해서 2대 질환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고민 있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 리모델링 이렇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리모델링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험 지금 리모델링 희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암과 관련해서 보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암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더 이상 크게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생존율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치료비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얼마큼 비싸졌나요? 약 기존의 치료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8, 90년도에 대한민국에 암에 걸리면은 거의 90%는 수술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암을 발견하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분들 거의 3기 말기에 발견돼서 수술하죠. 근데 지금의 암 치료는 조기 발견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는데 바로 이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수술 비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약 한 5배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의 암 치료 방법은 바로 이제 항암제를 이용해서 암을 조기에 잡는 치료 방법인데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된 암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담보를 필수적으로 또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조석훈 전문가에게 좀 들어볼까요?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됐어요. 근데 암 백신은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6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매일매일 암 세포가 한 1000여 개가 생겨나요. 매일매일.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그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제거하고 이 자식 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환경적인 요인이든 유전적인 요인이든 뭐 암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발생하게 됐을 때 이것들을 결국에는 아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가 한 반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지금은 한 10대 명밖에 없다 그러는데 50명 60명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고 책상으로 이렇게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라. 이거 다 해보셨죠? 네. 근데 알고 보면은 맨 뒷자리 있는 애들이 항상 잘못했어요. 맨 뒷자리 있는 애들이 맨날 담배 가져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가져오고 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우리 앞에 앉아있던 저 같은 사람들도 다 책상에 소지품 올려놔야 됐던 거죠. 1세대 세포 면역 항암 치료가 이런 거였어요. 그냥 착한 친구들, 착한 세포들, 암 세포들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라든가 아니면 뭐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게 이제 1세대 치료인데 요게 이제 조금 조금 더 나아져서 하는 이제 항암 치료가 뭐냐면 맨 분단 뒤에 맨날 문제야 친구들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야, 가방 꺼내. 야, 가방 꺼내. 너네만 꺼내. 맨 뒤에 너. 그렇게 해서 착한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도려내겠다라는 거죠. 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통원을 했는데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이게 너무 안 좋아지네요. 그러면 입원을 하는 그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통원 치료하면서 이걸 하는데 요거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라는 걸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제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게 아니라 요 착한 친구들을 더 힘세게 해서 얘를 계도하자. 요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아직 보험 보장은 없지만 2세대 치료까지는 이제 보장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 표적 항암 치료 요것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이것을 병원비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보험사도 5개 정도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암보험이 있다 없다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암보험 안에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오늘 확인하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어쩜 이렇게 비유가 좋을까요? 1세대 항암제와 그리고 2세대 표적 항암제. 2세대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나쁜 친구들만 이렇게 골라서 치료를 한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 나쁜 친구들만 치료하는 이 항암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암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항암제 이 치료 관련된 부분 약이 모든 암에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암과 뭐 소외감, 생식기암, 고해감에 따라서 어떤 암에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앞서서 제가 여성분들, 남성분들 많이 걸리는 암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외감, 생식기암 같은 경우 유방암, 여성암이 2위였죠. 자궁암, 여성암의 5위. 그리고 전립선암, 남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장암은 남성암 2위, 여성암 3위. 그리고 방광암, 남성암 7위, 갑상선암 여성암 1위와 남성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암들은 아직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암에서도 일반암은 이 이외의 나머지들을 거의 일반암이라고 보고 있죠. 뭐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피부암, 남소암까지만 지금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고해감에서는 혈액암, 뇌암, 췌장암, 식도암, 뭐 뼈암 이런 거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항암제가 다 치료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행히도 발병률 높은 암들 관련된 부분은 항암제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예전의 암보험들을 보시면은 거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이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암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비도 치료비인데요. 암에 걸리면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무급휴가를 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 생계가 아예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로 보셔야 돼요. 실제 치료비를 진단비로 쓰시면은 나머지 내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또 부득이하게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또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부분은 2금융이나 3금융을 또 빌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 더 내 생활에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암 같은 경우는 내 치료 방법에 따라 보험을 다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지금 표적항암 치료가 되는 암 종류를 또 살펴보니까는 다행히도 고해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속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표적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둘까요? 네, 그래서 각 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과 항암제에 관련된 금액을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방암, 여성암의 2위 암이죠. 유방암은 발병률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20, 30대 여성들한테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전이가 굉장히 강한 암이에요. 무서운 암인데 표적항암제 치료하는 방법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주마다 다른데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맞는 개월이 좀 다르죠. 6개월짜리가 있고요. 1년짜리가 있고 1년하고 11개월 맞는 약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3차 예방을 해서 계속 주사를 맞는 건데 비용을 보시면요. 2,400에서 많게는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폐암 걸릴 확률이 8배가 높은데 요즘은 비흡연자 여성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조리하는 시간이 많아요. 주방에 있는 시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깃집 하시는 분들 이런 고기를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연기가 바로 폐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흡연하는 분들만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7,500에서 4,100만 원까지 듭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매달 맞아야 된다는 거죠. 대장암, 우리 앞서서 남성암이 2위, 여성암이 3위 암이었습니다. 발병률 높은 암이죠. 보시면은 4천만 원에서 1,400만 원.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 남성암이 1위죠. 2,800만 원. 그래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암에 걸리면은 국가에서 암 중증 환자 4대 중증 환자에 등록이 되면서 치료 비용의 95%를 국가가 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5%만 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표적 항암제가요. 거의 다 비급여로 나와 있습니다. 비급여는 자기 부담금이에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그만큼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암 환자분들은 바로 이 표적항암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치료 비용을 좀 보니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표적 항암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보험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요즘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표적항암 치료, 새로운 치료법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보장도 하고 기존에 있는 암 진단비부터 입원 일당 수술비, 방사선 약물 치료 모두 다 보상하는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암 진단 시에는 진단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은 치료 비용인 표적항암 치료비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 저희가 보험료를 비교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요즘 암보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암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많죠. 또 이대 질환인 뇌졸중,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이런 분들도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해 관련된 뭐 자동차 사고나 넘어져서 이런 상해 관련된 이런 부분도 심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인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심사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보험 가입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보험사들마다 약관을 쓰는 게 다 다르죠. 앞서서 암보험 판매하고 있는데 34개 보험사가 다 달라요. 이런 것처럼 표적 항암도 다른데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납입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암하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요.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을 안 하셔도 남아있는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납입 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랜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표적 항암과 관련해서 암보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희소식인데 플랜 하나하나의 장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과 관련해서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도 유병자로 분류를 하지 않고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약관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약관 정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면서요? 네, 이제 표적항암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두 가지의 약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표적항암제의 범위, 호르몬 관련된 치료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약관은 호르몬 관련 치료제 플러스 세포독성 1차 항암제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가 그리고 생물학적 반응 조절체는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약관을 봤을 때 우리는 맨 위에 있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보험 눈을 밝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면은 두 번째 약관은 1차 항암제 보상 안 하죠. 생물학적 반응 조절체에 관련된 부분도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관은 호르몬 관련 치료제, 두 번째랑 동일하죠. 이것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보상을 안 하지만은 특약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방암 관련된 호르몬 관련 치료제 담보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표적항암 치료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회사를 꼭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관을 들었는데 왜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약관에 있는 거를 하라는 건가요?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네. 맨 위에 있는 약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아.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약관은 세포독성하고 생물학적 이런 부분을 보상을 안 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거는 한 가지만 보상을 안 하는 아. 거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약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 세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용어가 또 어렵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에이, 그냥 이게 같은 얘기겠자고 그냥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꼼꼼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약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 안에서의 다른 담보들은 또 어떤 식으로 또 꾸려져 있는지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근 전문가님, 가입 가능한 담보들 또 뭐가 있을까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만 딱 가입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 진단비들과 기타 다른 특약들까지 종합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최소로 해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추후에 실속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용종 제거 같은 거 했을 때 있죠. 이렇게 1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요 3천만 원은 지금 남성, 여성 생식기암이 다 100%인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암 1,000만 원이죠. 유사암. 그리고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이제 암이 발생하고 나서 2년마다 혹시나 그것이 전이되어 있거나 남아 있거나 다른 암이 됐거나 아예 다른 암이 생겼을 때 계속 주는 2년마다 주는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고 왜냐하면 이 암 진단비는 1회예요. 1회. 예, 모든 보험사가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1회만 주고 있기 때문에 재진단암 진단비로 어떤 남아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죠. 이게 이제 최대 5천만 원이에요. 아까 약관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안 주겠다라는 것이 적은 약관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따지고 뭐 글씨가 길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약관으로 혜택이 되는 5천만 원 네, 이렇게 약물 허가 치료비. 아까 치료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거 보면 방사성 약물 치료비 이제 최소로 이렇게 해놨고요. 수술비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암 직접 치료 요거는 통원일당 있죠. 이거 통원일당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암이 늦게 발견하니까 수술을 했다 그랬죠. 수술을 했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다고요? 초기에 발견하니까 통원 치료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정말 힘들어졌을 때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입원 일당이 필요합니까? 통원 일당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많은 회사들이 아직 통원이 아니라 입원 일당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암으로 제가 위암 수술한 친구 얘기했죠. 위암 수술했는데 7일 있었습니다. 7일. 네. 뭐 3일 초과하면은 4일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원 일당은 상급병원. 이 상급병원이 뭘까요? 국립암센터와 대학병원입니다. 암 수술 이런 것들이나 치료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뭐 작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통원할 때마다 이걸 주겠다라는 거죠. 통원할 때마다. 그리고 치료비, 항암 치료비를 요거 받았다. 약물 표적 항암 치료비 요거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비 내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나서 아까 그 많은 병원비가 나오게 되면 보험금으로 받아서 병원비를 내고 실손보험으로 다시 돌려받아서 생활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진단비 또한 역시 추가적인 소득 활동에 대한 부재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이런 형태의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담보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상 금액을 보니까는 특히나 이제 표적 항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추가적인 담보 설명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궁금한 내용들, 보험료적인 부분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잠시 뒤를 기대하십시오라는 김희아 전문가의 말씀이 있었던 것만큼 더욱더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험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분들부터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조정근 전문가님. 네, 50세 여성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은 보험사 아까 5개 정도 있다 그랬죠. 보험사마다 이 기본 계약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른데 최소 기본 계약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1,000,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이렇게 2,000 기본 플랜으로만 이렇게 넣었을 경우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보시게 된 기본 플랜을 넣었을 때 지금 5개 보험사 중에 이렇게 한 보험사 거의 10,000원대 나오는 10,000원대. 다른 데 어떻습니까? 2만 원, 2만 원, 뭐 14,000원, 15,000원 되는 거죠. 기본 보장으로 10,000원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암진단비 좀 늘리고 유사암은 최대가 1,000만 원이니까 냅두고 요거를 5,000으로 늘리고 하면서 다른 보험사 몇만 원, 뭐 4, 5만 원, 뭐 5, 6만 원 되는 것은 여기서 또 한 3, 4만 원대에 끝나는 거죠. 2, 3만 원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약관상의 보장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적인 혜택까지 있다는 거 꼭 비교를 하고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 이 새로 나온 보험만은 정말 잘못 선택해가지고 또 바꾸고 해지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5,000만 원의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점 이렇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성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분들도 좀 비슷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보시면 지금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한 군데가. 근데 나머지는 여기 2만 원 얼마, 뭐 몇만 원 이렇게 1, 2만 원, 뭐 10,000원 후반대 되죠. 근데 10,000원 초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건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0 올리고 여기 한 암진단비 2, 3,000 이렇게 하면 정말 더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50세 남성 기준이고 보험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0,000원 뭐 몇천 원이니까 뭐 차이 안 나겠지 하지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405만 원, 뭐 100만 원. 400만 원 아까 우리 뭐 휠 하나 바꿀 수 있잖아요. 좋은 휠로. 그죠? 자동차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남성분 기준이니까. 그래서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기본 플랜이 10,000원대니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없는 담보들을 추가로 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꼭 맞추어서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준비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분들, 남성과 여성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분들은 유병자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현 네. 전문가님,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병자라고 칭하는 거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대가 50대 이상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가지의 병력은 가지고 계시는데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이런 분들은 유병자가 아닙니다. 앞서서 건강한 분들의 보험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질병들은 유병자인데 암진단비 뭐 최소로 500만 원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소외관 관련된 부분 500만 원. 가장 중요한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 특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거는 유사암 관련된 부분이에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거 관련해서 치료 특약이 나눠져 있고 그 이외의 암들은 위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40대부터 60세 분들, 여성분들은 거의 2만 원에서 3만 원 초반대로 모두 다 준비가 가능하고 남성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보험이 남성분들이 조금 비싸요. 치매보험 빼고. 그래서 지금 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치료 특약이 100만 원으로 했을 때 3만 원, 4만 원이라는 거고요. 이 금액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4만 원에서 5만 원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 이야기 같이 또 도와드렸습니다.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적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보상금은 똑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 똑같이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표적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암보험의 필요성 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의 것만 고집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동산 같은 경우 예전에는 큰 평수 4, 50평대를 선호를 했다라면 요즘은 조금 더 작은 2, 30평대를 선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신의료기술 관련된 수술비도 예전에 준비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 받는 것처럼 암도 이제 치료 방법이 변한 겁니다. 조기 발견하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암을 완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도 과거의 보험은 그때에 맞는 보험이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 현재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표적 질환인 바로 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거든요. 그만큼 우리 암보험에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험도 변화에 맞춰서 준비하시라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팍스경제TV 시청자분들은 증권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주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부동산도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동산 가구 형태에 따라서 또 부동산 문의도 굉장히 달라지던데 보험 역시도 형태가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춰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문의 또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자 빠르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을까요? 화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043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의 암보험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51고요. 남편은 55입니다. 시부모님 쪽 암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충분히 대비하고 싶습니다. 설계에 도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조석구 전문가님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아까 마지막 우리 김현 전문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본 플랜으로 해서 진단비들 이렇게 조금 500만 원 정도 이게 암보험이 전혀 없으시다면은 조금 늘려야겠지만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 한 4만 원 정도면은 암진단비 한 2천 정도에다가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오늘 설명드렸던 것까지 해서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정확한 그 10원 단위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암보험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상담 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희한 전문가님,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충분히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 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에 집중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능력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보험료 지출은 우리 가계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겪어요. 그리고
내가 암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연봉 정도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 연봉의 한 80% 정도는 꼭 준비를 하시고, 가족력 관련돼서는 내 윗세대만 볼 게 아니라 그 윗세대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걸로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만약 우리 가족의 암 종류에 따라 또 유전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 가족들도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